안녕하세요. 축진먹입니다. 토트넘이 뉴캐슬을 홈으로 불러서 2대1 패배를 했는데요. 토트넘 이 팀의 경기력의 밑바닥은 어디일까요? 진짜. 제가 저번 웨스트햄전 보고 나서 화를 되게 많이 냈던 것 같은데 오늘도 거의 비슷한 기분이에요. 시간을 그냥 땅바닥에 버린 것 같은? 사실 이게 뉴캐슬이 엄청 잘해서 토트넘이 이겼으면 뭐 뉴캐슬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뉴캐슬도 토트넘에 비해서 잘한 거지 뭐 엄청나게 게임을 잘 운영했다 이건 아니긴 하거든요. 근데 오늘 토트넘 축구는 솔직히 말하면 경기력은 진짜 뭐 쓰레기 같았다.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토트넘 팬분들은 이제는 화도 안 나시지 않을까, 뭐 체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. 일단은 저는 양 팀의 게임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한 팀들의 게임인가?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. 오늘 경기 뭐 토트넘 보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하는 팀이 이겨서는 안 된다. 이길 자격이 없는 경기력. 내지는 저는 비길 자격도 없었다고 봅니다. 도대체 무슨 축구죠? 오늘 토트넘은 전반전부터 롱킥 위주의 축구를 했어요. 이거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롱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지시가 들어간 부분 같거든요. 근데 이 롱킥을 했을 때 아쉬운 건 뭐냐면 자꾸 솔랑키 머리 쪽으로 보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죠. 솔랑키 머리 보고 때리는 게 맞는데 솔랑키가 매치업 되는 상대들이 사실 뉴캐슬의 센터백 2명. 그래서 치아우나 보트만 이런 선수들한테 공중볼 이기기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오케이 뭐 솔랑키가 못 따더라도 거기에 이제 그 떨어진 공들을 가져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그냥 롱킥을 계속 때리다 보니까 토트넘은 그냥 하루 종일 공을 잃었어요. 이거 어떤 느낌 나냐면 저는 북런던 더비 아스날 원정 갔을 때 그때 느낌 많이 나요. 뭐 수비는 하는데 그 다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축구. 사실 뉴캐슬 축구 그래도 좀 보신 분들은 트리피어, 덴번 이렇게 두 명이 속도적인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. 그리고 트리피어하고 덴번 둘 다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쪽 뒷공간이나 그쪽으로 속도 싸움 시켜주면서 좌우에 좀 체력을 빼주면 사실 토트넘이 좀 유리하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일단 온전한 자세에서 앞으로 킥이 안 됐고 두 번째 토트넘이 롱킥 전술을 가져왔는데 롱킥은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킥의 퀄리티도 중요하거든요. 말 그대로 이 롱킥을 때린다는 건 도전의 킥이에요. 도전을 시켜준다. 싸움을 시켜준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5대5 싸움이 될 수 있게끔 킥을 던져줘야 되잖아요. 근데 토트넘 선수들 오늘 킥이 그레이 빼고는 솔직히 말하면 뭐 하는 거지?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특히나 뭐 드라구신의 킥은 이거는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드라구신은 킥 퀄리티도 문제고 그러니까 볼 차는 그 실력도 문제고 아이디어도 문제예요. 그러니까 롱킥을 할 타이밍이 아닌데 롱킥을 하고 거기서 안으로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그냥 안으로 집어넣고 그냥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막 한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토트넘이 잃은 공만 한 10개 된다고 보거든요. 한 10개 정도 돼요.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과장 안 보태고. 그래서 롱볼 안 되고 뭐 비카리오도 오늘은 다시 원래 비카리오 킥 실력으로 돌아온 것 같고 여기서 누가 생각나냐? 로메로예요. 로메로가 없는 게 이런 데서 티나는 거죠. 수비 라인 리더도 좀 마땅치 않고 이런 데서 로메로의 킥이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정말 뭐랄까 여러분? 정말 뭐 해체 직전의 팀 느낌이 나요.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? 토트넘은 진짜 개판이다? 감독이 화를 안 내나 봐요. 이런 상황에서 라커룸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길래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축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말이 잘 안 나오네.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. 진짜 이렇게 가면 강등입니다. 토트넘. 거짓말이 아니고요. 이 정도 경기력으로는 아무도 못 이겨요. 진짜로. 공격 찬스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깁니까? 토트넘이 오늘 코너킥으로 한 골 넣었거든요. 문제 뭔지 아세요? 코너킥을 만들기가 힘들어요.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다. 코너킥 백날 연습하면 뭐해요? 코너킥이 안 만들어지는데. 그리고 후반전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. 토트넘 플레이에. 그러니까 토트넘이 2대1 상황에서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위치나 이런 게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. 그러니까 뒤에서 1대1을 이겨야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. 비카리오 있고 스펜스 있고 센터백 한 명 있고 그 한 명 한 명에 각각 뉴캐슬 선수가 붙어 있어요. 뭐 토트넘이 비카리오 바로 앞에 2대2가 돼 있는 거예요.
그 2대2 상황에서 볼을 받아주러 오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. 그래서 그 후반 막판에 거기다가 롱킥을 집어넣는데도 1대1을 뚫어야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요. 이거 뭐 훈련이에요, 훈련? 뭐야, 이게 축구예요? 아니, 다른 선수들은 왜 보고만 있을까요? 그런 거를. 이거 약간 농구에서 나오는 아이솔레이션 그 전술이잖아요. 농구에서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 1대1 시키기 위해서 4명을 구석에다가 갖다 놓으면 상대팀도 4명이 이렇게 구석에 갈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공 던져주고 1대1 시키는 그런 전술이 있거든요. 농구에서. 그건 줄 알았어요. 아니, 그럴 때는 한 명이 내려와서 받아주고 그래서 그나마 롱킥이라도 차게 해줘야지.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. 토트넘이 부상자가 많은 거 맞아요. 가장 큰 문제는 부상자가 많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오케이, 인정입니다. 근데 마지막에 나왔던 그런 장면은 감독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. 거기서 감독이 얘기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죠? 내려가서 누구 한 명 받아 해야죠. 그런 거는. 그러니까 부상은 선수 퀄리티를 약하게 하는 거고 어쨌든 그 11명이 들어가 있을 때는 거기서 위치 조정 같은 건 어느 정도 해줘야죠. 그런 상황은 눈에 보이잖아요. 자, 오늘도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. 토트넘은 선수 퀄리티 문제도 있는데 두 번째는 위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공 잡으면 뉴캐슬 선수들이 달려들잖아요. 달려들 수 있죠. 뉴캐슬은 수비를 해야 되니까. 근데 달려들 때 왜 주변에 선수들이 없죠? 패스기를 왜 안 만들어주죠? 패스길이 있어요? 거기서 패스 미스가 나와요? 그럼 누구 잘못이다? 패스를 한 사람이 잘못이겠죠. 거기서는 선수 탓이다. 저거 기본기가 안 좋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. 근데 패스 길 자체를 안 만들면 그거 3명 못 뚫으면 그 못 뚫은 선수 잘못이에요? 아니죠. 그거는 만들어줘야죠. 일단은 기본적으로. 근데 오늘 토트넘 공격하는 장면이 뭐 패스에서 크로스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. 다 혼자서 2-3명 뚫어서 크로스. 이거밖에 없어요.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. 요행. 축구가 아니고. 요행이 있어야지만 골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크로스가 올라가는 팀이 어딨나요? 이거는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. 지금 가장 꼴등이 울버햄튼이잖아요. 울버햄튼 이 정도 아니에요. 경기력이. 울버햄튼도 골 기회를 놓쳐서 그렇지 슈팅은 합니다. 올라가기도 하고요. 진짜 리그 거의 20개 팀 중에 공격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. 토트넘이. 근데 아무리 토트넘이 부상당해도 울버햄튼보다 스쿼드 좋거든요. 근데 울버햄튼보다 공격이 안 된다는 거? 이거는 진짜 감독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부상도 문제 맞아요.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무언가가 없더라도 선수 퀄리티가 더 좋았으면은 뭐 2-3명 뚫는 선수가 있었겠죠? 그렇게 해서 득점했겠죠? 또 토트넘은 분위기 잘 타니까 그렇게 해서 득점하고 분위기 잘 타고 게임 잘 되고 뭐 이런 게임 분명히 있었겠죠? 하지만 그런 축구로는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. 결국에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축구로는 장기적으로 못 간다. 그리고 냉정하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개인 능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팀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정도 선수단 보유하기도 힘들고 이제는 각 팀이 너무 상향평준화돼서 그런 축구는 쉽지 않고 선수도 문제죠. 오늘 코너 갤러거 같은 선수의 역습 패스 미스. 이게 참 그런 게 어쨌든 갤러거가 많이 뛰잖아요. 많이 뛰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되게 어렵긴 한데 사실 그런 패스는 프리미어리건데 여러분들 거기서 그런 패스 미스가 나온다는 게 너무 심각하죠.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.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. 그리고 선수들이 뛰는 것도 열심히 뛰는데 문제는 자꾸 개인 단위로만 열심히 뛰어. 팀으로 짝 체계 있게 압박이 구성돼가지고 와 맨투맨에서 쫙 뛰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공 있네? 나는 열심히 해야지. 내 앞에 공 있네? 나는 열심히 해야지. 어떻게 뺐을까요? 그렇게 하면. 반대항 축구에서만 통하는 거예요. 그런 건 진짜로.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기술 수준이 얼마나 좋은데 뛸 거면 다 같이 뛰어야죠. 지금 뭐 시즌 25, 26라운드가 되도록 같이 하는 압박 체계가 이렇게 없을 줄이야. 그러니까 토트넘 스쿼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부상이 아닌 선수들이 공 잘 차는 선수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. 대신에 팔리냐, 갤러거 이런 선수들 많이 뛸 수는 있잖아요. 그러면 압박 체계라도 잘 잡아가지고 압박이라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? 근데 그런 압박 체계 없이 그냥 선수들 열심히만 뛰고 그러니까 부상이 또 늘죠. 오늘 그나마 건진 게 이제 그레이의 우풀백? 그레이가 그래도 우풀백에
측에서는 뭐 전진도 괜찮고 앞쪽으로 때려주는 킥도 괜찮고 오늘 또 득점도 했고 그나마 오늘 건진 거 그레이 그거 빼고는 또 오도베르도 부상당했잖아요. 그리고 시몬스가 속도가 엄청 빨라진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. 근데 솔직히 시몬스도 뭐 고군분투하고 있긴 한데 시몬스의 창의성을 살리려면 결국 다른 선수들이 움직여줘야 돼요. 그래야 거기다가 패스를 주는데 뛰어야 될 때 안 뛰고 안 뛰어야 될 때 뛰니까 뛰어야 될 때 체력이 떨어져서 못 뛰죠. 시티전은 어떻게 비겼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로. 오늘 솔직히 웨스트햄전보다 더 못했다. 웨스트햄전은 그래도 윗공기를 마셨거든요. 오늘은 거의 위에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진짜 웨스트햄전보다 밑바닥이 있을 줄 몰랐어요. 지금 이제 토트넘 남은 일정 보니까 아스날전, 풀럼전, 팰리스전, 리버풀전, 노팅엄전, 썬더랜드전. 일단 아스날전은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 공격력으로 아스날 수비진 절대 못 뚫을 것 같아요. 100%는 없긴 한데 진짜 이럴 수 있을까? 근데 토트넘이 지금 아스날한테 만약에 진다. 그럼 또 승점을 못 하잖아요. 근데 지금 리즈는 첼시한테 비겼고 맨유는 83분인데 웨스트햄한테 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만약에 이 스코어를 유지해서 맨유를 이기면 또 승점 차이가 줄어들거든요. 3점 차로 줄어요. 그러니까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경쟁팀이라고 할 수 있는 리즈 승점 타고 웨스트햄 승점 따고 진짜 강등권입니다. 오늘 제가 느꼈을 때는 킥을 못하는 두 선수가 가장 많은 킥을 전담했어요. 드라구신하고 팔리냐는 후반전 나와가지고 왜 그 피를로에 빙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반대 전환 패스를 계속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다 나가. 그리고 드라구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단도 못 받는 패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성기 크라우치 있어도 딸까 말까 하는 공을 자꾸 롱볼로 때리고 일단 그 차야 될 타이밍이 아닌데 자꾸 차는 게 문제죠.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. 그러니까 그 로메로의 맨유전 태클이 얼마나 큰 스노우볼인지 또 지금 체감이 되죠. 로메로는 주장 자격이 없습니다. 진지하게. 거기서 그 태클이 그 카세미로한테 했던 거 있잖아요. 그거는 뭐 고의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평소 로메로의 습관이 반영된 퇴장이에요. 로메로가 그런 거는 평소에 태클하는 그 습관을 보면은 자신의 화를 발에다가 담는다니까요. 그러니까 로메로가 지금 이렇게 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몇 경기 없다는 거. 부상으로 빠졌으면 몰라. 그 경기 망치고 앞으로 쭉 일정에도 큰 피해가 되고. 야, 진짜 노팅엄이랑 맞대결할 때 토트넘은 지면 강등 가능성도 이거는 절대 먼 얘기 아닙니다. 물론 이제 그 아래 팀들이 차근차근 떨어질 수도 있겠죠. 당연히 여태까지 못했던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또 그 팀들도 떨어질 수 있겠죠. 하지만 제 생각에는 토트넘이 지금부터 승점 10점은 따야 되거든요. 그래야 한 17위 정도에 안착할라나? 그런 느낌인데 지금 토트넘 26경기 했고요. 12경기 남았습니다. 근데 일단 26경기하고 29점 땄어요. 거의 한 경기당 1점 따고 있어요. 그리고 남은 경기 12경기에서 경기마다 한 1점씩은 따야 되거든요. 쉽지 않다. 이 정도 경기력이면. 일단 모든 경기를 무승부 못하면 중간중간에 어쨌든 승리가 섞여야 되는데 12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제가 빅6 경기만 보통 입중계를 하는데 물론 이제 빅6 하면 상대편 이제 경기를 보게 되는데 빅6 중에 이런 팀 없어요.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. 아니 이 팀은 축구를 안 하는데. 어쨌든 토트넘이 지금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. 오늘 경기 토트넘이 실점했던 장면들도 본인들의 실수가 없었으면 안 나왔을 장면이에요. 첫 번째 텔 패스가 갤러거 쪽으로 무리하게 들어갔어요. 들어가도 이득이 하나 없는 패스를 갤러거 쪽으로 했거든요. 그럼 갤러거는 공 잡는 순간에 3명한테 둘러싸이게 돼요. 그럼 이거 뺏기면 갤러거가 잘못이 아니고 패스를 준 사람이 잘못이거든요. 그러니까 텔이 그렇게 해서 뺏기면서 결국에는 드라구신이 파울하게 되고 거기서 프리킥이 이어지면서 공격권 이어지면서 실점하게 됐고요. 두 번째 실점도 코너 갤러거가 역습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패스하면서 공격권이 뉴캐슬한테 유지되면서 뉴캐슬이 또 득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경기도 토트넘의 실수가 없었다면 그래도 잘 해낼 수 있는 경기였는데 본인들의 실수로 또 망친 느낌이 있었고요. 그 실수를 커버하기 위한 공격력도 없었다. 진짜 어떤 축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. 거기에 부상자까지 많다 보니까 진짜 깜깜합니다.